반갑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의 건강지킴이 임송합니다. 실수를 줄이고 성공의 확률을 높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더 깊은 고민과 더 많은 생각입니다. 하지만요, 장고 끝에 악수 둔다는 바둑 경언처럼 너무 오래 많이 생각하는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죠. 적당한 생각은 지혜를 주지만 과도한 생각은 만용을 생기게 하거나 미리 포기하게도 만들거든요. 자, 지금 고민이 있으시다면 일단 잠시 멈추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고민이 과연 어떤 가치가 있을까 스스로에게 물어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사실 우리 고민의 대부분이 실제로 고민한다고 해결되는 경우 많지 않다고 하니까요.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라디오로 생방송되는 오전 11시 유튜브에서 원음방송 또는 몸건강 마음건강 라이브를 검색하시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고요. 오른쪽 하단의 구독 버튼 누르시면 원음방송의 다양한 컨텐츠들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몸건강 마음건강 경기도 안양시 중화한방병원 이종진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건강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주세요. 서울 02-823-2000번 서울 전화 02-823-2000번이고요. 문자 상담도 가능합니다. 샵 8970 우물정 누르시고 8970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신청하실 땐 상담받으실 분의 키, 몸무게, 연세를 적어주시고요. 얼굴 사진이나 아픈 부위의 사진도 함께 보내주시면 더욱 자세하게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 미니 강의는 이종진 박사님과 함께 턱관절과 관련된 질환에 관한 내용으로 함께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박사님, 턱관절이라는 건 우리 얼굴을 지탱해주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우리 얼굴, 그러니까 눈, 코, 입, 귀 등과도 관련이 깊을 것 같은데 실제로도 그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턱관절은 우리 얼굴이나 머리 그리고 우리 눈 그리고 코, 귀, 입 이것과 아주 이 턱관절이 가까이 있는 그런 부위입니다. 네. 그래서 아주 밀접한 그런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도 이 턱관절 바로 위에 이 머리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턱관절은 양쪽으로 있는 그런 관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턱이 밑에서 이 머리를 받치고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턱관절이 양쪽으로 반듯한 그런 균형이 있는 그런 상태에서는 머리도 아주 편안하게 아주 그 순환이 잘 되면서 아주 좋은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만일 이 턱이 틀어지든지 턱의 균형이 깨지든지 이렇게 틀어지게 된다면은 이 머리도 이 좌우 균형이 이렇게 틀어지게 됩니다. 네. 좌우 균형이 깨지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머리가 기울게 되면은 자연적으로 우리 얼굴이나 그리고 눈, 코, 이런 귀, 입이나 이런 부위도 자연적으로 기울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울어지면은 또 통로가 막히게 됩니다. 그래 되면 아무래도 이런 혈액순환 장애가 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 되면은 아무래도 그쪽 부위로 좀 안 좋은 그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 몸에는 이런 뇌신경, 뇌에서 신경이 이렇게 분파돼서 나오는 이런 뇌신경이 우리 몸에는 12개가 있습니다. 12개가 있는데 이런 턱관절에 연관된 뇌신경이 9개나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턱관절이 중요하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턱관절이 이런 뇌신경 12개 중에 9개니까 거의 한 4분의 3이 되겠습니다. 4분의 3이 이런 뇌신경이 턱관절과 연관이 돼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턱관절은 이 머리, 이 뇌와 아주 밀접한 연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런 턱관절이 있는 부위가 이런 얼굴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뇌신경 중에 이런 안면신경과 이런 3차 신경이라고 있습니다. 안면신경과 3차 신경이 이런 턱관절로 인해서 부위로 인해서 이렇게 세 가닥으로 네. 얼굴로 이렇게 신경이 갈라지는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얼굴 안면과 이런 턱관절이 아주 밀접한 그런 관련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실제로 얼굴, 눈, 코, 입과 관련이 많다면 턱관절 치료를 진행한다고 했을 때 관련 부위도 좀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턱관절 치료 후에 좀 증상이 완화되거나 호전될 수 있는 그런 얼굴 부위와 관련된 질환이 어떤 게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턱관절이 이제 턱관절로 인해서 이런 연결돼서 신경이 나오는 그 부위가 이런 아까 말씀드린 이런 안면으로 인해서 이렇게 나오는 신경이 아주 밀접한 신경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안면신경이라고 뇌신경 7번 뇌신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면신경이 이런 턱 밑에서부터 해서 이 안면신경이 여기에 보면은 안면신경이 여기 녹색으로 해서 안면신경이 나오는 신경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눈 위로 해서 이런 이마 위로 한 가닥이 올라가고 또 한 가닥은 코 쪽으로 광대뼈 코 쪽으로 해서 신경이 나가는 신경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닥은 이런 턱 밑으로 인해서 턱 밑에 위에 입술, 위 입술, 코 밑으로 해서 가는 가닥이 있고 또 아래 턱으로 해서 아래 입술 밑으로 인해서 가는 이러한 신경 분포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런 안면신경에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순환 장애가 생겼을 때는 이러한 부위로, 이런 세 가닥으로 얼굴 위로, 이마 부위로, 그리고 이런 코 부위 쪽으로, 그리고 입술 위쪽, 입술 아래쪽으로 이러한 신경이 정상적으로 순환이 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자연적으로 그 부위에 그런 문제점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주로 안면신경에 문제가 오는 것은 주로 안면 마비 증상이 많이 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안면신경 마비 그리고 구안와사라고 흔히 이야기를 합니다. 구안와사, 입과 그리고 눈이 틀어진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입과 눈이 반듯해야 되는데 마비 증상이 있으면 마비된 부위는 힘이 없게 되겠습니다. 힘이 없으면은 힘이 있는 쪽으로 끌려 들어가겠죠. 그래서 눈과 입이 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네. 구안와사 그리고 또 와사풍이라고 하겠습니다. 와사풍 틀어지는 그런 풍의 종류라고 해서 와사풍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얼굴과 이런 눈과 입이 이렇게 한쪽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증상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 주로 이 한방에서 저희가 한약과 침으로 이런 와사 증상을 치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환자들이 입이 돌아가고 또 이렇게 눈이 또 틀어지고 그러되면은 빨리 한방에 가서 침을 맞아야 한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구안와사가 왔을 때 저희가 치료를 하고 많이 쭉 이렇게 침과 약으로 했을 때 깨끗하게 나으신 분들도 있는데 간혹 후유증이 계속 남는 분들도 많이 또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이렇게 틀어졌을 때보다는 많이 호전이 되고 많이 좋아졌지만은 이런 눈이 100% 완전히 감기지 않고 그리고 입이 한쪽으로 완전히 이렇게 돌아오지 않고 그렇게 남아 있는 그런 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런 안면 마비의 그런 후유증이 아직까지도 계속 남아 있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증상이 몇 년이나 지났는데도 5년, 6년 이렇게 계속 지났는데도 눈이 완전히 다 감기지 않고 그리고 입이 똑바로 안 돌아오고 이런 분들을 간혹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얼마나 그 환자분은
얼굴로 인해서 또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힘드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깨끗하게 이런 이 구안화사 입과 이런 눈이 틀어진 게 완전히 마무리가 되지 안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좀 힘드시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환자 한 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65세 여자 환자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당뇨도 있고 이런 고혈압도 있는 그러한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체격도 좀 뚱뚱하시고 이런 분이셨는데 2년 전에 이러한 구안화사가 왔습니다. 그래서 안면마비 이런 증상이 오셔서 이런 눈도 감기지가 않고 그리고 입도 자꾸 틀어지고 입도 제대로 돌아오지가 않고 그렇게 해서 아주 이런 힘드시고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래서 치료를 열심히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한방에서도 치료를 하시고 그리고 양방의 신경과에서도 또 치료도 열심히 하시고 그렇게 열심히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열심히 하셨냐 하면은 눈이 100% 감기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이런 아무래도 여자분이기 때문에 네. 그런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치료해서 좋아지긴 했지만은 눈이 100% 완전히 감기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입도 아직도 한쪽으로 이렇게 약간 돌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방으로도 그리고 쭉 계속 또 치료했지만은 이 좋아지지가 않으시고 좀 힘들어 하시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이제 저희한테 오셔가지고 이제 치료를 그렇게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턱관절 FCST 치료를 이제 권해드리고 그렇게 치료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턱관절이 이런 안면신경에 이런 밀접한 그런 연관관계가 있어서 이렇게 치료 그렇게 하시겠다고 해서 그렇게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한 6개월 정도 저희가 이런 턱관절 이 장치를 착용하면서 그리고 내원하셔서 턱관절 FCST 그러한 치료를 같이 겸해서 그렇게 치료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이런 구안화사가 발생하기 전처럼 자기 얼굴로 깨끗하게 이렇게 반듯하게 이런 좌우가 똑같아지면서 이렇게 돌아오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얼굴의 안면신경은 이 턱관절에서 이렇게 분지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닥으로 해서 이렇게 신경이 나뉩니다. 그래서 세 가닥 이 갈래의 시작이 이 턱관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턱관절을 저희가 조절해주고 이렇게 치료를 해주니까 이런 남아있던 후유증이 깨끗하게 좋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 그리고 환자분도 이런 얼굴이 정상으로 회복되니까 아주 기뻐하시고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아하셔서 이제 그동안 나가지 않았던 이런 사교 모임도 적극적으로 나가시고 아주 좋아하시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턱관절 치료로 이런 구안화사 안면 마비 증상의 후유증이 이런 좋아질 수가 있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면 마비 이러한 증상도 이 발생한 지 얼마 안 되는 그런 이런 이 안면 마비 증상 한 달이나 두 달이나 이렇게 되는 이런 안면 마비 증상은 저희가 기존에 이런 한약이나 침 치료나 하면서 이런 턱관절 이런 치료를 병행해서 같이 하게 된다면은 아주 빨리 눈과 입이 돌아오는 경우를 저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분은 고등학교 2학년 되는 남자 학생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은 발병한 지 5일 만에 저희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눈이 감기지가 않고 입도 완전히 틀어져 있고 이러한 분인데 그래 이분을 저희가 이제 이런 한약이나 침을 쓰면서 턱관절 치료를 권해드리고 같이 치료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의 보름 만에 완전히 돌아오는 것을 저희가 실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효과가 빨리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보고 아주 환자분도 기뻐하시고 저희가 좋은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안면 이런 비대칭이 되겠습니다. 좌우의 얼굴이 비대칭이 돼서 이렇게 틀어져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저희가 턱관절을 이렇게 치료해서 반듯하게 이런 턱관절의 좌우 균형을 잡아주면은 안면 비대칭이
서서히 반듯하게 이렇게 좋아지는 경우도 저희가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셋째는 이런 3차 신경통이라고 이런 뇌신경의 5번 뇌신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 뇌신경이 이런 이런 턱 바로 뒤에서 이 분지가 돼서 얼굴 쪽으로 세 가닥이 이마 위로 그리고 코 쪽으로 이런 턱 쪽으로 해서 신경 가닥이 가는 그런 안면신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면신경이 이런 안면신경은 주로 통증이 많이 네. 나타납니다. 그래서 온 얼굴이 막 다 아픈 통증이 심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빨까지 연결이 돼서 이런 치아 속까지 막 욱신되고 아프고 그리고 턱이나 얼굴이나 뺨이 막 쑤시고 그리고 찌르듯이 아픈 그런 통증이 이런 3차 신경통입니다. 아주 통증이 심하게 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런 약을 먹고 또 치료를 해도 잘 낫지 않는 그런 병입니다. 그래서 10년, 20년 치료도 잘 낫지 않고 그렇게 힘들어 하시는 그런 병이 되겠습니다. 그래 이러한 분들도 저희가 이런 턱관절을 치료해 주면은 턱관절에 이런 4차 신경에 나오는 분지가 바로 턱관절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턱관절을 치료해 주면은 그러한 3차 신경의 원뿌리가 바로 이렇게 자기 자리로 찾아가면서 이렇게 좋아지는 경우를 저희가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네 번째는 이런 눈꺼풀이 떨리고 이런 얼굴이 떨리고 눈꺼풀이 자주 이렇게 떨리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많이 피곤하고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또 밤에 잠도 잘 못 주무시고 그러면 그런 경우를 또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순환이 잘 되지 않아서 이러한 증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종의 이것도 가벼운 일종의 그런 풍증상으로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만히 계속 이러한 증상이 반복이 되고 계속 두면은 또 이러한 풍으로 발전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눈꺼풀이 떨리는 증상, 이런 얼굴이 떨리는 증상, 역시 이런 증상도 이런 턱관절을 치료해 주면은 이런 안면으로 가는 신경이 정상적으로 이 순환이 잘 되니까 이런 순환이 잘 되면서 그렇게 떨리고 하는 것이 좋아지는 경우를 저희가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안면에서 발현되는 뭐 일종의 풍 같은 경우는 확실히 말씀을 들어보니까 턱관절 질환을 개선했을 때 큰 차도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이외에 정말 전신으로 오는 중풍이라고 하죠. 거기에도 좀 영향을 미치나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턱관절과 이 머리가 네. 아주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이렇게 지탱하고 있는 게 네. 머리를 받치고 있는 게 바로 이 턱관절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턱관절이 밑에서 머리를 받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턱관절이 반듯해지면은 이 머리가 이 두개골이 반듯해지면서 두개골이 정상적으로 균형이 잡히면서 정상으로 순환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일 턱관절이 틀어지든지 턱관절이 문제가 오면은 이 머리가 틀어지게 됩니다. 네. 머리가 틀어지고 두개골이 틀어지게 됩니다. 아무래도 틀어지면은 이래 아무래도 머리에 정상적으로 순환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럼 뭔가 머리가 좀 답답하고 뭔가 좀 불편한 그런 증상이 올 수가 있을 네. 겁니다. 이런 증상이 자꾸 반복이 되면은 머리에 뭔가 혈액의 순환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으면서 이상한 그러한 증상이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풍이라는 것은 이런 뇌로 머리로 이런 혈관이 순환이 잘 되지 않아서 이런 막히든지 네. 그리고 터지든지 하는 그러한 병을 말합니다. 그래서 혈관이 이런 뇌 혈관이 막히는 것은 우리가 뇌색전이라고 색전 막힐 색자에서 혈관이 막힌다는 말이죠. 색전이고 터진다는 것은 뇌 혈관이 터진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것은 이제 뇌출혈이라고 합니다. 뇌출혈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뇌색전, 뇌출혈 이러한 증상을 통틀어서 우리가 뇌졸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뇌졸중 중풍이라고 보통 이제 흔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뇌혈관에 이러한 뇌색전이든지 이러한
출혈이든지 이러한 증상이 오면은 신경에 그러한 신경이 장애가 오겠습니다. 신경에 마비 증상이 오고 장애가 옵니다. 그래서 뇌신경에 그러한 마비 증상이 오고 그런 장애가 오면은 이런 뇌신경은 전신으로 영향이 다 미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전신에 이런 말도 잘 하지 못하고 또 팔다리도 제대로 서지 못하고 팔다리가 자꾸 힘이 없어지고 네. 팔다리가 자꾸 그냥 제대로 그 가누지가 못하고 이런 온몸으로 전신으로 오는 영향이 오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팔다리의 그런 운동마비 증상, 네. 운동을 제대로 할 수 없고 움직이지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또 감각이 이상해지고 감각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고 감각이 자꾸 마비 증상이 오고 이런 감각의 이상 그리고 또 말도 잘 하지 못하고 말이 자꾸 어둔해지고 말 못하고 또 시야도 눈도 잘 보이지가 않고 이러한 증상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뇌로 올라가는 통로를 우리가 대후두공이라고 그랬습니다. 네. 머리로 올라가는 이 바로 여기에 있는 이런 대후두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머리로 이 대후두공을 통해서 이런 우리 몸으로 이런 척추 신경이 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혈액도 몸에 이런 혈액이 머리로 이렇게 혈액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후동이 이게 반듯하게 되면은 정상적으로 순환이 잘 될 겁니다. 그런데 만일 여기에 문제 생겨서 대후동이 말 틀어져 있다면은 턱관절이 틀어지면서 대후동이 막혀 있다면은 원활하게 순환이 잘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은 머리로도 뇌 신경에 정상적으로 순환이 되지 않겠죠. 그러면은 네. 아무래도 이런 중풍이 오기가 쉬울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턱관절을 치료를 해주면은 이런 대후동을 정상적으로 대후두공이 틀어져 있는 막혀 있는 그런 상태를 반듯하게 정상적으로 다시 원위치로 잡아주게 되면은 정상적으로 머리로 순환이 정상적으로 잘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런 머리도 아주 맑아지고 이런 중풍도 예방이 되겠죠. 네. 중풍이 올 수 있는 확률이 그만큼 이제 낮아지겠죠. 그래서 중풍을 예방을 해야 되겠다. 중풍을 예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렇게 했을 때는 꼭 이러한 턱관절 치료를 항상 염두에 두시고 항상 그렇게 조심하고 바로 잡아주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아주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혈압이 또 약을 먹어도 혈압이 잘 내려가지 않는 분이 또 계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분들도 이런 대후두공을 정상적으로 턱관절을 바로 잡아줌으로써 이런 대후두공이 정상 위치로 되면서 이런 뇌에 정상적으로 순환이 되면서 뇌의 압력이 내려갑니다. 그렇게 되면은 혈압도 내려가는 것을 저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런 짠 음식을 드시지 말고 네. 또 음식 조심도 하고 이런 운동까지 같이 겸해주면은 아주 더 좋아질 겁니다. 그래서 혈압도 양약에만 계속 의존하지 마시고 너무 양약에 의존하고 또 쉽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네. 장기간 계속 복용하시면은 여러 가지 그런 부작용이 올 수 있으니까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정말 이 중풍 그러니까 뇌졸중이나 혈관 관련 질환은 나이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 고민을 하신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인데 턱관절 질환들을 잡아줘서 미리 예방하는 것도 참 좋을 것 같고요. 또 머리 쪽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또 두통이거든요. 두통에도 좀 좋은 영향을 미치나요? 턱관절 질환 치료가?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턱관절은 머리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통은 또 여자분들이 네. 남자분보다 아주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에 아주 민감하시고 또 머리 쪽으로 이런 화가 잘 또 이런 올라가기 때문에 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두통이 심해서 또 계속 이런 양약으로 이런 계속 복용하시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턱관절을 치료해 주면은 그 즉시 두통이 좋아지는 경우도 저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저희한테 왔을 때 이 두통을 치료하고자 왔을 때 저희가 턱관절 치료를 해서 턱관절의 균형을 이렇게 맞춰주고 이 머리나 뇌에 그런 균형을 바로 잡아줬을 때 적게는 50%, 많게는 거의 90% 이상까지 좋아지는 경우를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한 10년, 20년 된 두통도 그 즉시 두통이 좋아지는 것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통은 이런 턱관절 치료를 했을 때 아주 쉽게 좋아지는 그러한 병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래 이런 머리가 아픈 경우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머리를 책상다리처럼 받치고 있는 게 아까 말씀드린 바로 턱관절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책상이 기울면은 아무래도 삐그덕삐그덕 이런 소리가 많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책상 다리를 반드시 세워주면은 책상의 소리가 삐그덕대는 소리가 나지가 않습니다. 그거와 마찬가지 되겠습니다. 이 머리와 뇌의 그런 균형을 반듯하게 잡아주면은 머리에 그런 이상이 있는 것도 두통도 자연적으로 없어지는 것을 저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턱관절 치료를 했을 때 이런 두통이나 어지러움이나 또 이러한 여러 가지 그런 증상들이 좋아지는 것을 저희가 많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요즘 연예인들이 많이 앓고 있다고 보도가 된 메니에르 증후군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니에르 증후군도 머리가 아프고 어지럽고 또 귀에서 소리가 나고 미석대고 니글니글거리고 이러한 증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메니에르 증후군도 지금 현재까지 원인이 밝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속귀 뇌에 그런 뇌 림프관이 있는데 림프관에 림프액이 너무 비정상으로 많아져서 이러한 증상이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증상도 저희가 이런 턱관절 균형을 잡아줌으로써 또 많이 좋아지는 그런 경우도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또 간혹 있는 경우긴 한데요. 치과 치료를 받고 나서 좀 갑작스럽게 턱관절에 질환이 생기거나 좀 턱이 아프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도 치료가 잘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치과에서 여러 가지 치료를 받고 또 임플란트를 하고 네. 또 턱뼈에 심는 치료를 하고 여러 가지 치료를 했을 때 또 이런 얼굴이 아프고 또 감각이 둔해지든지 또 이런 머리도 아프고 턱관절 주위가 이런 아프신 분들이 간혹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입술 감각이 또 무뎌진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이런 치과 치료 후에 여러 가지 그런 증상이 생기신 경우에도 저희가 턱관절 치료를 해서 이렇게 신경을 정상적으로 또 순환을 잘 되게 해줬을 때 아주 좋아지는 그런 경우도 저희가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럼 얼굴의 중심축인 코와 관련된 질병들도 좀 궁금한데요. 대부분 이제 비염은 거의 뭐 10명 중에 5명은 앓고 있다라고 하는 정도인데 그럼 코 관련 질환에도 좀 도움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코관계의 이런 비염 증상도 아주 치료하면은 우선은 이비인후과에서 좋아지는데 네. 또 재발하고 치료하면 또 재발하고 그렇죠. 그래서 아주 힘든 병이 그런 이런 비염 증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이런 턱관절이 틀어지면은 앞면이 틀면서 코까지 같이 틀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코가 한쪽으로 이렇게 휘어진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코가 휘었다는 것은 또 척추가 휘었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가 이렇게 한쪽으로 휘어 있는 사람은 이런 목뼈나 척추뼈도 같이 틀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목이나 어깨 쪽이 자주 뭉치거나 이런 뻐근할 그런 경우가 많고 또 척추가 안 좋은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코가 휘어 있든지 콧구멍이 한쪽이 이런 작은 짝짝이인 경우에는 항상 목과 어깨가 내가 뻐근하지 않나 그리고 척추가 이렇게 틀어지지 않나 이렇게 항상 체크해 보실 그런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코가 휘었을 때 저희가 턱관절 균형을 바로 잡아주는 그런 치료를 했을 때 코가 중심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코가 반듯하게 이렇게 좋아지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아주 얼굴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주 자연적인 그런 성형으로 얼굴이 반듯하게 되면서 아주 인상이 부드럽게 변하고 영화배우처럼 그렇게 멋진 얼굴로 변하는 것을 저희가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코가 틀어지면은 또 코 안에 이런 부비동이 또 이렇게 막히게 됩니다. 네. 막히게 되면은 이런 제일 많은 증상이 이런 비염 증상과 이런 축농증 증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알레르기 그런 비염 증상도 옵니다. 그래서 재채기나 콧물이나 이런 코막힘이나 이런 계속 농이 차는 그런 축농증 증상도 저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잘 낫지 않아서 고생 안 하시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네. 그래서 한 분을 말씀을 드리면 이분은 20대 남자분인데 이런 턱관절이 아파서 치료받으러 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턱관절을 치료하면서 치료하다 보니까 이분이 알레르기 비염 증상으로 오랫동안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잘 낫지 않던 것이 90% 이상 이런 비염 증상도 같이 좋아지는 그런 경우도 저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턱관절 치료하면은 코가 반듯해지면서 코 안에 부비동이 이렇게 뻥 뚫어지니까 정상적으로 코로 호흡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이 안 좋으면은 입으로 호흡을 합니다. 코로 호흡이 안 되니까 이런 구강호흡, 입으로 호흡을 하게 되니까 자꾸 이런 비염 증상이 더 심해집니다. 그렇게 코 안에 막힌 것을 뚫어주니까 이런 비염 증상이나 콧물이나 코막힘, 재채기 등이 아주 좋아지는 증상을 저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정말 얼굴은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부위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얼굴을 책임지고 얼굴을 받쳐주는 턱관절 관련된 질환을 겪고 계신 분들께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 있다면 좀 해주시죠. 네, 이런 턱관절 치료로 이런 얼굴이나 머리, 그리고 눈, 코, 그리고 귀, 입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아주 효과적으로 이런 좋아지는 경우를 저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턱관절 치료가 어떻게 이렇게 빨리 효과적으로 좋아질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은 이 턱관절이 틀어지면은 아무래도 이제 이런 머리나 얼굴이나 네. 이런 안면 쪽이 막히게 되겠죠. 틀어지면서. 네. 막히게 됩니다. 그런데 턱관절 치료해서 이걸 반듯하게 잡아주면은 막힌 것이 뚫어지게 됩니다. 막힌 것이 뚫어지니까 아주 정상적으로 순환이 돼서 좋아진다고 저희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한의학에서는 옛날부터 불통, 통하지 않으면은 네. 불통적통이라 그랬습니다. 아프다 그랬습니다. 잘 순환이 잘 되고 잘 통해져 있으면 안 아픈데 통하지가 않으면은 이 통증이 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막히면은 아프고 또 막혀 있으면은 또 병이 생기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거리에 차가 잘 이렇게 뚫리고 잘 좋으면 좋은데 사거리가 이렇게 차가 확 막혀 있으면은 사거리가 막혀 있으면은 차가 막혀서 제대로 이런 차가 운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 몸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 몸도 이런 막혀 있으면은 정상적으로 순환이 되지가 않고 네.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턱관절 치료가 효과적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효과가 있는 그러한 이유는 이런 막혀 있는 것을 뚫어주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순환이 되기 때문에 이런 뇌와 척추와 그리고 이런 얼굴이나 이런 부위에 이런 막혀 있는 증상을 순환을 잘 되게 해주니까 좋아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항상 평소에 항상 조심할 것이 이런 척추 자세를 항상 반듯하게 자세를 반듯하게 하시고 그리고 음식 드실 때도 항상 양쪽으로 골고루 이런 먹는 습관을 들이셔서 항상 턱관절의 균형을 잡아서 막혀 있는 것을 항상 이렇게 순환을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염두에 두시는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턱관절과 관련된 여러 질환들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박사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니 강의 오늘은 이종진 박사님께서 턱관절과 관련된 질환에 대해 자세히 강의해 주셨습니다. 미니 강의 함께 하시면서 궁금한 점 있거나 오늘 강의 주제와 연관 없더라도 평소에 건강 상담 받고 싶었던 분들 전화 주세요. 본인 증상은 물론 가족이나 지인의 증상도 상담 가능합니다. 서울 전화 02-8232-20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몸 건강, 마음 건강이 라디오로 생방송되는 평일 오전 11시부터 정오 사이에 전화 열어두고 있습니다. 문자로도 상담 신청 받고 있는데요. 문자 참여는 샵8970, 우물정 8970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건강한 행복을 만나는 시간, 여러분은 지금 WBS 원음 방송 건강상담 프로그램 몸 건강, 마음 건강 함께하고 계십니다.
날이면 날마다 찾아오는 시간이 아닙니다. 약이 되고 복이 되는 꿀 같은 건강 정보 튼튼 보감 시간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은행입니다. 은행은 건강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박사님께 여쭤볼게요. 박사님, 은행 건강에 좋으라고 많이들 드시는데 이게 어떤 효능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은행은 우리 지구상에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이런 현존하는 식물 중에 네. 가장 오래된 식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은행나무가. 그래서 그만큼 은행나무는 이런 면역력이 강하고 그만큼 면역력이 그런 좋은 그런 네. 식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은행나무과에 속한 이런 은행나무의 그런 종자 열매를 저희가 그런 은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0월이나 11월경에 이런 성숙한 그런 은행 이 열매의 그런 과실을 채취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바깥 부위가 이제 이 딱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외곽을 깨고 이런 종인 그 열매의 그런 이런 내피가 되겠습니다. 이런 내피가 네. 또 이런 독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은행에 그러한 내피를 꼭 벗겨야 됩니다. 내피를 벗기고 그리고 이 독성이 있기 때문에 잘 볶든지 삶아서 네. 그렇게 사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은행나무는 맛이 약간 단맛이나 약간 단맛과 약간 떫은 맛이 그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성질은 약간 따뜻한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약성은 그리고 이 은행은 이 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드시면 절대로 되지 않고 항상 볶아서 드시든지 약간 삶아서 그렇게 드시도록 하는 게 꼭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주로 이런 폐기관지 쪽으로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래서 이런 가래가 많이 생기고 가래가 많이 찰 때 이런 가래를 없애줍니다. 없애주고 또 기침을 먹게 해주는 그런 작용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서도 이제 구워서 그래 복용을 하시든지 아니면은 쪄서 말려서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주로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또 효과가 또 이런 우리 몸에 이런 습기가 많을 때 이런 아까 가래가 많다 이런 습기가 많을 때 이런 습기를 없애주면서 수렴해주는 이렇게 말려주는 그런 작용이 아주 강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가래도 빨리 삭게 하고 가래도 빨리 없어지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또 이런 소변이 너무 자주 나올 때 또 소변이 자주 나오는 증상도 수렴을 시켜서 소변도 좀 적당하게 좋아질 수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여자분들은 이제 이런 대하증이 아주 심할 때 또 그런 증상에도 흔히 또 쓸 수가 있는 그런 약재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은행은 굉장히 우리가 다양한 기능이 있는 것 같아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은 우리가 백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얀 그런 열매라고 해서 백과라고 이야기하고 이런 본초 과목에서도 이래 은행은 익혀 먹으면은 폐를 돋고 또 천식과 기침을 진정시켜주고 또 생으로 먹으면은 담을 없애고 살충 해독 작용을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본초 과목에 언급되었듯이 은행의 효능은 단연 어떤인 것이 바로 감기, 천식 등의 그런 기관지염에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는 은행이 염증을 완화시키고 그로 인한 통증을 완화시키는 그런 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식 등의 기관지염을 완화시키는데 아주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은행에 포함된 그런 비타민, 이러한 비타민은 인체의 그런 면역 기능을 높이는데 그런 좋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은행잎과 은행 열매에는 이런 징코라이드나 네. 이런 폴리모노이드나 이러한 성분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분은 혈관 속에 이런 혈전, 자꾸 이런 엉거리가 져서 피가 잘 순환이 되지 못하는 이런 혈전이 생기는 것을 막아줍니다. 막아주고 혈관을 깨끗하게
깨끗하게 해주는 그런 아주 좋은 효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혈관계 질환, 혈관에 자꾸 혈액순환이 되지 않음으로써 오는 그런 혈관계 질환을 예방을 해줍니다. 예방을 해주고 혈관이 자꾸 노화되는 현상을 방지해주는 그런 좋은 효능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심혈관 질환, 심장이나 이런 심장의 그런 혈관이 자꾸 이렇게 순환이 잘 되지 않아서 오는 여러 가지 그런 증상들, 심장 질환들, 이런 증상들, 그리고 뇌졸중, 자꾸 뇌에 순환이 되지 않아서 뇌 혈관의 순환장애에서 오는 여러 가지 그런 증상들, 그리고 치매 증상, 이것도 뇌 혈관이 순환이 잘 안 돼서 뇌 신경에 이상이 오는 그런 치매 증상들, 이러한 뇌의 그런 뇌혈관 이러한 질환들에도 아주 좋은 그런 예방의 효과가 있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은행에는 아까 말씀드린 이 독성이 아주 있습니다. 그래서 독성이 있기 때문에 너무 과다하게 섭취하게 되면은 그런 부작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섭취하게 되면은 이런 심장에 이 맥박이 아주 빨라집니다. 그리고 어지러운 증상도 나타날 수 있고 이런 독성의 그런 부작용이 우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인들은 하루에 10개, 하루에 은행 10개 이하로 드시고 어린이는 3개 이하 정도로 그렇게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4 내지 6g 정도, 하루에 4g 내지 6g 정도를 이렇게 그렇게 한 적게 사용을 하는 게 바람직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은행을 익히든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또 삶아서 쓴다 그래서 삶아서 쓰면은 이 독성이 아무래도 작아집니다. 그래서 은행을 드실 때는 꼭 그렇게 사용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섭취량을 조절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네요. 박사님 오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튼튼보감 오늘은 은행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건강상담 시작해 볼 텐데요. 건강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상담 전화 서울 02-823-2000번입니다. 몸건강 마음건강은 TV와 라디오를 통해 방송됩니다. 원음방송TV는 스카이라이프 채널 187번, KT올레TV 239번, SKBTV 309번, LG플러스 278번, 딜라이브 239번, CJ헬로 238번, 현대HCN 549번, 제주 KCTV 375번, 금강방송 796번입니다. 라디오는 서울 경기 FM 89.7, 부산 경남 104.9, 대구 경북 98.3,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97.9MHz로 청취하실 수 있고요. 원음방송은 스마트폰으로도 만나실 수 있는데요.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방송 검색하시면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종진 박사님께서 친절한 상담해드립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본인 상담이신가요? 예. 네, 키와 몸무게 그리고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저는 키는 150이고요. 네, 몸무게는 47이고요. 네. 78이에요. 아, 네. 지금 네. 제 옆에 이종진 박사님 계십니다. 편하게 상담 받아보세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예,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디가 편찮으십니까? 저는 여기 건강 상담을 안 하고요. 예, 예. 약에 대해서 예. 영지버섯 있잖아요. 예, 예. 그것을 선물을 받았는데요. 예, 예. 그것을 그냥 그냥 물을 끓여서 먹어도 되는가요? 그래요. 보통 끓여서 물로 드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몸에 특별히 몸이 어디 편찮으시고 안 좋고 그러신 데는 없으십니까? 저는 눈이 시력이 안 좋아요. 아, 시력이 안 좋습니까? 예, 예. 시력이 안 좋으시고. 그리고 다른 증상은 없으십니까? 예, 혈압약 먹고 있고요. 아, 예, 예. 그리고 저기거든요.
그것을 그냥 보리차나 옥수수차나 같이 그냥 끓여서 먹어도 괜찮은가 그것도 궁금하고요. 예, 예. 그리고 원래 그 영지버섯이란 걸 말 듣기는 쓰다고 쓴맛이 있다고 말을 들었거든요. 예, 예. 근데 이것은 끓여 먹어봤더니 아무 쓴맛이 없어요. 아, 예, 예. 그 영지버섯도 종류가 다른가요? 그래서 그것도 궁금하고 지금 그래서 지금 예, 예. 전화를 지금 상담을 좀 물어보고 싶어서요. 아, 여쭈고 예, 예. 싶어서 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영지버섯이 예. 아주 좋은 것이 예. 또 연세 드신 분들 영지버섯을 많이 드십니다. 드시게 되면은 예. 이런 몸의 면역 기능을 아주 좋게 해줍니다. 예. 그래서 면역을 많이 좋게 해주고 또 이런 몸의 그런 이런 순환 기능을 정상적으로 많이 이렇게 순환을 잘 되게 해주고 또 이런 이런 혈압 기능에도 또 순환이 잘 되게 해주니까 또 혈압도 그렇게 또 좋아지는 그런 경우도 볼 수 있고 또 그런 순환이 잘 되면은 또 시력이 좋지 않은 그런 것도 시력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지버섯은 뭐 특별한 영지버섯은 뭐 어떤 독성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영지버섯은 그냥 이렇게 가볍게 끓여서 대추나 뭐 이런 같이 넣어서 그렇게 꾸준하게 이렇게 아침, 점심, 저녁으로 그렇게 드시면은 아주 그런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저기 보리차나 옥수수차 그 병영해서 끓여도 되는가요? 보리차나 옥수수차하고 같이 드시지는 말고 영지버섯만 영지버섯만 따로 거기에다가 대추를 좀 넣어서 네, 대추도 이제 보내셨더라고요. 예예 대추를 좀 넣어서 그렇게 대추하고 같이 그렇게 끓여서 드시면은 아주 좋겠습니다. 그냥 약하게 순하게 끓여야겠네요. 예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내가 한두 번 먹는다고 해서 어떻게 몸에 반응이 나타나고 그런 것은 아니고 이러한 차를 꾸준하게 한 2개월, 3개월, 4개월 꾸준하게 복용했을 때 아주 몸이 맑아지고 아주 머리도 맑아지고 몸의 또 기능도 아주 면역 기능도 좋아지고 몸이 맑아지는 그런 효능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그렇게 섭취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도 전화와 문자 사연으로 많은 분들 참여해 주셨는데요. 함께 해주신 애청자분들 모두 건강에 도움되는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은 이종진 박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박사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엔 한의사 박경수 원장님과 함께 할게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